우리의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행정학 개념 한번 배워보고 시험 문제까지도 풀어보는 너무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 생활행정학 시간입니다. 제가 행정학 시험을 보는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너무 재밌어 하셔서 그냥 행정학 시험을 안 보시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행정학과 밀접한 관련 있는 것들 그냥 상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컨텐츠를 조금 더 행정학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까지도 확장해서 제공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행정학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공부 너무너무 하기 싫을 때 그냥 이거라도 틀어놓고 이걸 활용해서 개념을 한 번 더 익히는 게 더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건 다를 거예요. 근데 행정학 안 하시는 분들도 재밌게 생활 속에서 행정학과 관련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도록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새 지자체별로 재난기본소득도 주고 있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이름도 헷갈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공서비스잖아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근데 행정학 시험에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을 구분하고 공급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떤 방식일까요? 가장 크게 분류하면 민간위탁이에요. 이게 정부가 물건을 생산해서 주는 게 아니죠. 정부는 물건과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생산하죠. 그래서 민간위탁 방식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 실제로는 무수히 많지만 시험에 나오는 개념들 중에서는 바우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배우는 바우처는 딱 한정적인 바우처고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바우처 활용 방식이 있어요. 바우처를 넓게 봤을 때 바우처에 해당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이제 기사 보면서 그럼 뭔가 이건 좀 다른 게 있나 보다 싶잖아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재난지원금 써보시는 분들 있나요? 세대주가 엄마나 아빠라서 그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막 그 엄마 아빠가 다 써버리나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초등학생이 이게 그 인원에 따라 주는 거니까 엄마한테 내 몫을 달라고 막 그런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무튼 이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사장님 재난지원금으로 사고 싶은데 따로 말씀드려야 할까요? 라고 편의점 계산대에서 중년의 남성 점원에게 물었다.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카드사가 알아서 재난지원금부터 소진하도록 한다네요. 우리나 고객이나 보통 신용카드 긁듯 긁으면 된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렇게 쓴대요. 자, 우리 카드가 아침에 보내준 안내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용 차감 순서 일반 바우처 혹은 물품 바우처. 자, 지금 일반 바우처라는 표현 보이시죠? 일반 바우처. 그 다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주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그 다음에 아동 돌봄 쿠폰. 이렇게 순서대로 차감이 된대요. 자, 그러면 일반 바우처가 있고, 이번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은 특수한 형태의 바우처라는 게 되겠죠. 자, 바우처는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거는 특수한 형태의 바우처이다. 자, 그러면 공급 방식, 민간 위탁이면서 바우처를 크게 봤을 때 특수한 형태의 바우처에 들어간다. 이런 걸 한번 접해봤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로 가볼게요. 자,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일반 바우처, 그냥 일반적인 바우처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긴급 재난소득은 너무 떠올리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 문제가 이게 시험에서 공부해야 되는 게 다 들어간 문제가 있어. 요걸 가지고 한 방에 처리해버릴 건데요. 자, 기출에 강한 행정학 283번 문제고요. 2016년도 국회직 8급 문제입니다. 자, 국회직 8급 문제는 일부 문제는 더럽게 어려운데 그 일부 빼고는 9급이든 7급이든 다 나올 수 있는 똑같은 출제 포인트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시험이든 나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음 중 정책 집행 수단으로서 바우처 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5번을 보시면 민간 부문을 활용하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방식이 민간 위탁 방식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물건,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건 민간이에요. 민간. 그런데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게 민간 위탁이고, 자, 민간 위탁은 민간의 그 생산품을 사용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 다음에 3번 여기 틀린 선지인데요. 옳게 고치면 이렇게 돼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땡이고요.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자, 바우처를 받으면 그 바우처를 가지고
공급자한테 가서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건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재난 기본소득 이런 것들도 물건과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바우처의 성격입니다. 바우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이거든요. 바우처는 뭐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 그러니까 특정 바우처랑 그 특정 물품이랑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공급자한테 바우처를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바우처를 주고요. 소비자가 그 바우처를 공급자한테 주고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는 그 바우처 받은 걸 정부로 들고 갔을 때 정부가 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에게는 물건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 생겨서 그 물건을 파는 공급자한테서 내가 어디서 살까 고를 수 있는 서비스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래는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선택권의 폭이 넓어지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수요할 수 있는 게 늘어납니다.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긴급 재난 지원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바우처입니다.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올라갔네. 소비자들이 막 바우처 들고 와서 물건을 사네. 많이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공급자들이 늘어나고요.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심해집니다. 공급자들끼리 바우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한마디로 우리 가게에서 바우처 내고 사가세요 이렇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누가 좋아져요? 소비자가 좋아지죠.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뭐 하나 뭐 1+1으로 더 주려고 할 것이고 이게 바우처의 주된 목적이에요.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야기시켜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구매력이 증가하니까 그걸 차지하기 위해 공급자들끼리 경쟁하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더더욱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너무너무 쉽죠. 아니 소비자한테 주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너무너무 쉽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급 주체를 활용하죠. 공급자는 정부가 아니다. 지금 열심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민간에 있는 공급자들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번 보시면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바우처의 성격이 싹 다 나왔네요. 그럼 관련 트린 선지 가볼까요? 자, 4번에 관련 트린 선지니까 관련 트린 선지 앞에 4가 붙어 있죠. 바우처 제도는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4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우처 핵심은 뭐야? 다수의 공급자 간 경쟁이 치열해야 소비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이런 게 바우처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자들의 경쟁을 야기시킨다라기보다는 너무 소비가 줄어드니까 공급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특히 죽어가고 있죠. 그걸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한 형태의 바우처죠. 일반 바우처의 성격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마다 공급자들끼리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근데 이번 특수한 형태의 긴급 재난 지원금은 헷갈려. 이거는 공급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이 부분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요. 물론 뭐 그냥 시험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바우처는 주로 이렇게 활용됩니다. 1번 주민 대응성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단 소비자, 주민들이 바우처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구매하면 돼요. 대응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왕 줄 거 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주면 뭐 돈이 많아서 뭐든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그 저소득층 너무 필수적인 재화인데 너무 비싸서 소비하지 못하는 분들 이분들이 필수적인 재화를 구매할 수 있고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죠.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뭐 부자가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살면 요 정도는 보장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죠. 근데 이번 또 헷갈려. 긴급 재난 이게 맨날 헷갈리냐. 긴급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주니까 1번 같은 성격은 없습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방금 본 문제에 다 있고요. 이번 거는 좀 특수한 형태라서 1번과 같이 저소득층 지원은 아니다. 전 국민 다 주니까. 근데 뭐 지자체별로 소득 70% 이내만 준다. 근데 소득 70%도 저소득층은 아니죠. 거의 다 주는 거긴 하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생겼지만 그래도 성격이 약합니다. 이 부분은 오해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바우처 시험에 나오는 거 정리하고 긴급 재난 또 헷갈려 긴급 재난 지원금 요거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별로 주는 거 이거는 좀 특수한 형태라서 차이점 두 가지가 있고 요거는 그냥 재미삼아 듣는 것이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재밌게 행정학 개념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주제로 챙길 수 있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재밌게 생활행정학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